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NCS 자소서와 일반 자소서 차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네이버티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 NCS형 자소서와 일반형 자소서의 차이를 말을 했는데, 결론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CS형 자소서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기존의 일반형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성장 배경, 성격 장단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NCS형 자소서는 어떠한 특징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일반형 자소서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써질 수 있는 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그냥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물론 그 일반형 자소서에도 지금까지 제가 다뤄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다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별 그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NCS형 자소서는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묻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 방식이 일반형 자소서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기존 자소서라고 하는 것도 NCS형 자소서와 다른 어떤 또 한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뤄뒀던 경험을 요구하는 유형들, 이것도 기존 자소서 형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장 처음에 했었던 네 가지 형식의 일반형 자소서와 조금 더 지금 많이 돼서 거기다가 지금 경험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NC,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가 보다 더 구체적이 되었고, 그리고 NCS형 자소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NCS형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사실상 나오는 그런 자소서 문항들이 일반형 자소서, 체험형 자소서, NCS형 자소서가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자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가 다뤄들었던 일반형 자소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가 제 책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S는 국가능력표준이라는 내셔널, 이것을 갖다가 앞 글자 이니셜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NCS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국가가 아주 표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을. 지금은 이과계통의 그런 모든 그런 대학의 과목들도 다 지금 NCS형 그런 학과목을 갖다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NCS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작을 해서 모든 그 방면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NCS에 따른 그 인재 채용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에 따라 사람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 좀 차이를 갖다가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거는 고용노동부 자료인데, 자, 지금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떠한 그런 직책에는 어떠한 뭐 자격증도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을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충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처럼 갈수록 NCS 기반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채용 방식은 먼저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 채용 방식과 NCS 기반 채용 방식이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직 몇 명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채용 분야별 직무 능력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몇 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채용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다음에 가족사항과 학력, 학벌, 토익, 사실 이거 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 경력 이런 거 위주로 뽑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적성 평가, 전공 필기 시험, 이것이 지금 기존 채용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취미, 성장 배경 등 직무 무관 질문을 하는데, 이 면접에서도 직무 능력 평가 중심의 면접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열정 이런 것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NCS 면접에 활용되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나눠놨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서 정보 확인 및 획득, 이런 것을 갖다가 잘 하나, 이것을 갖다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요 평가 항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물어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구체성을 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맛보기 형식으로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켜서 지금 차이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채용과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다시 말해서 NCS형 채용을 얘기합니다. 비포, 애프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다. 이건 지난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류 전형은 자, 학력, 가족사항, 스펙 등 이력을 기재, 성장과정, 지원 동기 등의 자기소개서 작성.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형 자소서 문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서류 전형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력 등을 기재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업무 역량 등을 기술해서 문제 해결 능력, 목표의식, 도전정신, 글로벌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등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존 채용 방식으로 서로 혼용되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을 보면 아까 지금 앞에서도 다뤘지만 인성 및 일반적 인지능력 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업무 관련 공통 역량, 직무 관련 역량 등을 평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면접에서도 단편적 경험 위주 면접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직무 능력 관련 경험, 이것만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시 상황 대처 방법, 매뉴얼화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조화된 면접 진행.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상세하게 규정해 놨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기존의 채용 방식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단순하게 직무 능력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상으로 해놨지만 사실상은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NCS형 자소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혼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기존의 일반적 자소서 형식에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 배경 쓰고 뭐 성격 장단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경험 기술서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주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직책과 관련된 학습을 받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써라, 이런 식으로 경험 기술서를 부과하는 방식이 NCS형 자소서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가진 조금 더 구체적인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NCS형 자소서의 질문 방식은 기존의 그것보다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험 기술서는 때로는 어떤 경험을 이 있는지만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에피소드까지 쓸 수 있는 긴 형식으로 자소서 주요 말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앞에는 일반적인 형식, 그 다음에는 경험, 그 다음에는 NCS형, 이런 것이 지금 크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NCS형 자소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제 책에서 유비만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에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일반형 자소서 어떻게 다른가를 갖다가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